There's something stirring, something crackling like a firewood. A certain spirit that is lighting up the neighborhood. I think it's time for the timeless time of the year. Time of the year. You bundle up, got a blizzard coming on the way. The family fighting like they do, cause it's the holidays. And every memory you're holding in your heart is alive once more right here. Feels like you're a kid again, making you remember when life was good. Just watching the snow fall down. Doesn't matter if the years got you feeling down. Just remember in December what is coming around, and you'll find the feeling that you always found. You can count on Christmas. 자, 한 해 마무리. 전격 서울 사람들 하면은 언제부턴가 매년 말마다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경영학을 전공해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하는 거는 이름만 수학 분석이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수학 분석과 좀 거리가 많이 있는, 사실 이거를 축구단 선수들 분석하는 데 쓰라고 만든 모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약간 숙제하는 기분.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가뜩이나 저도 오늘 이거 녹음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커뮤니티를 좀 돌아봤는데, 좀 우리가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 그 영입 뭐 썰이나 이걸 보면은 네. 텐션이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 뭐 제가 늘 말해왔지만 영입 썰보다 방출 썰에 신나야 된다. 저희는. 근데 방출설에 흥분하는 거는 뚱나드님, 세발라님밖에 없어. 봐봐, 지금도 방출 얘기만 나오니까 막 미소를 엄청 띠잖아, 막. 아 어제 그 썰 보고 굉장히 신이 나서 저는 누구 나간다는 소리 들으면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아유, 지금. 이제 좀 새로운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예, 아, 그치. 그렇죠 뭐. 오늘도 좀 수학 분석하면서 많이 좀 내보낼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 다들 의외로 냉정하더라고.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일단 처음에 한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썼다가 네. 기록을 찾아보면서 좀 냉정해지는. 그렇다면 저는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죠. 저도 기록은 안 봤습니다.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근데 냉정해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처음에는 좀 과도하게 뽕이 차서 했다가 좀 이렇게 현타가 와서 바꾼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이게 그래도 이게 선수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다 보니 W를 주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정 때문에? 정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W나 T를 받은 선수들도 19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 번쯤은 보여준 적이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하면 또 내년에는 모르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도 약간은 들어서 W를 못 쳤다가 기록을 보고 W 가야겠다. T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줬고, 근데 저희가 이게 그 PPI를 할 때는 이게 S 몇 명, A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수학 그쵸. 분석할 때는 사실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W 몇 명, T 몇 명,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판정 기준 자체가. 그것도 저는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과연 2021년 서울의 순위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를 기대치가 어느 맞춰놓고. 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6위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거잖아요. 인천이 6위를 꿈꾸듯이. 올해는 강등 싸움 하지 않겠습니다를 외치는 인천같이. 예, 그러니까 6위라고 사실 외치는 팀들은 이게 상위 스플릿 가겠다가 아니라 강등 싸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지금 되게 좋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쵸.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내년 시즌은 6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W가 많이 나오지 않겠죠. 뭐 T나. 기대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뭐 ACL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W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스쿼드이지 않을까. 그치. 저도 그런 말을 본 것 같아요. 냉정히 말해서
뭐 되게 우리한테 정도 많이 들었고 소중한 선수들이지만 냉정하게 이 스쿼드로 이번 시즌 성적을 꼬라박은 건 결국 이 선수들이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도 감안은 되긴 해야 돼요. 물론 뭐 감독이 없었다는 게 좀 있었지만 기간이 사실 감독 없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없다는 이 사실이. 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어쨌든 한 시즌 길게 봤을 때 수행한 건 선수들이니 선수들도 이번에는 조금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수학 분석 진행하면서 김미리 지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살생부, 사실상 논공행상 자리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각각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또 칭찬을 해주고 또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도 해주면 그러면서 좀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좀 갈 길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 주간 K리그 그리고 서울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몇 개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뭐 잠깐씩이라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그 나상호 건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 금방 오피셜 뜰 줄 알았어 나는. 예, 저는 뭐 한 일주일이면 걸릴 줄 알았는데 역시다. 예. 역시 서울 만만치 않다. 최근 들어 단독 뜬 보도가 그렇게 많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작년 주민규도 단독이 떴었지만 결국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갔고 약간 좋은 소식 팬들이 원하는 단독은 최근에 거의 안 떴던 느낌? 그리고 김동현도 되게 쉽지 않다 상황이. 김동현은 지금 뭐 들리는 거에 따르면 뭐 대전이 거의 확실시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 안 좋은 소식을 그렇게 크게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그 박진석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서울에 유튜브가 올라왔잖아요. 박진석 감독의 어떤 네. 취임 인사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 그렇죠. 일단 다른 것도 차치하고 영상 퀄리티만큼은 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하다. 거기서 박진석 감독님이 피아노까지 쳤으면 아, 모두가 그 떠올릴 법한 예. 그 역대급 이거 오피셜 산체스 아니야? 영상이 났어. 그러니까 그거죠. 그 오피셜 영상이 전성기였던.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잖아요. 그 피아노 씬이. 그렇죠. 뭐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일단 오피셜 영상만큼은 역대급이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대구에도 한 명 있었잖아요. 릴도. 그게 누구죠? 그 외국인, 히우드인가? 히우드인데, 네. 그 발음, 그러니까 영어로는 릴도라 돼 있어가지고 그 선수가 그 처음 영입되고 관중들한테 소개할 때 막 그 대구 그 스타디움 불 다 꺼지고 막 조명 딱 켜지고 음. 그 약간 관중들이 인사하는 게 전성기였거든요. 그 선수가. 아, 그때 이딴식이 레전드였구나. 이딴식이 그 레전드. K리그 용명 최초로 뭐 전성기가 이딴 식이었어요. 딱 그 청바지 입고 걸어갈 어허. 때가 레전드였다. 키키 무산파를 잊지 말라고. 유니폼 들고 무산파가 사진 찍었을 때가 뭐였는데? 레전드. 아, 유니폼 들고 사진 찍었을 때가 레전드였다고. 아, 그거는 그 선수의 커리어가 뭐 레전드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서울이 그 서울다움 영상을 다시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아, 유튜브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서울다움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줬던. 그러니까 뭐그 언성 히어로들을 쫙 비춰줬잖아요. 뭐 맞아요. 그 장기, 구단 관계자분들, 예, 막 이런 거. 관계자분들. 네. 이게 진짜 서울다움이지. 그치. 그게 좀 팬들이 원하는 컨텐츠긴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비시즌 행보를 봤을 때 내년 행보가 올해보다는 음,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영상적인 거나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실히 나을 수 있겠다. 그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그치. 네, 그 제가 요즘 다른 팀들 중에 뭐 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그 경남의 뭐 컨텐츠 중에 경남에 속해 있는 지역들 중에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아, 그 동네를. 치어리더나 뭐 응원단장 이렇게 뭐 캐릭터, 마스코트 이런 사람들이 도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충분히 뭐 다른 사람들한테 경남의 특색을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서울도 뭐 약간 뭐 그런 거 뒤지지 않잖아요. 서울도. 저는 토요일마다
참 그 김영철 선생님의 동네 한 바퀴를 참 재밌게 보는 애청자로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하면 얼마나 좋지. 아니,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마포구 뭐 이렇게만 그렇죠. 봐도 맞아요.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아. 아니, 그 막말로 그 우리가 지금 시드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드가 막 경복궁에 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뭐 컨텐츠를 밀고 간다. 그래. 굉장한 뭐 창과 반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시드보다 요즘 어쨌든 주식장이 좀 그 올 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쵸. 우리에겐 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의도로 가자. 아, 여의도에서 갓소로? 갓소로. 여의도에서 이제 그 하지만 금융 롱런트는 직원분들 황소를 버린 것 약수하고. 같아요. 왜냐면 황소가 그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소를 데리고 가서 이제 지금 막 그 담배 피시는 이제 금융권 네. 금융맨들과 악수하고 이제 뿔 한번 만지게 해드리고 예, 그런 요 이제 황금 이벤트. 황소 그것처럼. 예, 그렇죠. 음. 그런 이벤트도 가능하고. 근데 뭐 들어보니까 시드가 광화문에 뜬다면 인기는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시드가 인기가 있으려면은 그 주변에 뭐 그 우리 치어리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버프를 좀 받아야 된다. 그 약간 우리의 그 약간 촉으로 치자면 막 좋은 마초 같은 네. 뭐 서현숙 치어리더, 이나경 치어리더 이 정도 있어야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이제 좀 뭐 사진이라도 한 장 더 찍히고, 뭐, 네, 맞습니다. 시드도 좀 관심도 받고, 만약에 뭐 시드가 있으면 얘가 그치. 뭐야 이럴 것 같은. 그치. 약간 네, 그리고 FA 명단이 또 고맙게도 또 이렇게 녹음을 앞두고서 바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분석하면서 한 선수 한 선수 짚어보면서 그리고 FA 명단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학 분석 시작하도록 하죠. 자, 수학 분석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전격 서울 사람들의 수학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영학에서 쓰는 수학 분석이랑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 느낌만 가져가려고 지금 수학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건데, 먼저 수학 분석의 그 네 가지로 나뉘잖아요. S, W, O, T 이렇게 해서 이제 S가 강점, 그리고 W는 약점, 그리고 O는 기회, 그리고 T가 위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전격 서울 사람들에서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이 선수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요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는 일단 무조건 지켜야 되는 선수가 되겠고, W는 무조건 처분해야 되는 선수, 그리고 O는 지금은 아니지만 S로 올라갈 만한 싹수가 보이는 선수, 이거를 저희는 뭐 장래성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T는 뭐 지금 당장 꼭 처분해야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그냥 벤치에 놔둬서 뭐 스쿼드 자원으로서는 쓸만하지만 언제든지 뭐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은 오퍼가 들어오면은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뭐 이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2020 시즌 서울 선수단을 좀 평가를 하고, 뭐 내보내야 될 선수, 그리고 남겨야 될 선수, 뭐 이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텐데, 뭐 지체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죠? 네. 일단 공격수는 지금 대상이 되는 선수들이 박주영, 윤주태, 조영욱, 정한민, 이인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제외된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외된 선수는 아드리아노, 그리고 이승재, 권성윤, 이렇게 세 선수를 제외를 했는데, 일단 뭐 아드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사실상이 아니죠. 팀을 떠난 것 같죠. 그래서 아드리아노는 제외했고, 이승재 선수는 전체적으로 좀 평가하기에는 약간 자료가 좀 적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승재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 뭐 아는 거라고 해봤자 그 이승우 라이벌. 선수 라이벌 정도. 그리고 이승재 선수가 차범근 축구대상 출신인가요? 맞아요.
그죠? 이승우 네. 선수를 제치고 그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 빼고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는 제외하도록 하겠고 권성윤 선수도 뭐 리그 막바지에 조금 저희들의 좀 이렇게 눈에 띄긴 했었지만 이거를 막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제외해놨습니다. 근데 권성윤 선수는 그 다행인 게 그 김준엽 걔한테 이제 살인 태클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좀 빨리 복귀해서 좀 올해 아침이라도 뛸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치. 생각보다 그거는 복귀를 좀 빨리 짚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체할 것이 바로 가시죠. 우리 빠르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박주영 선수 S. S. S죠. 뭐 이의가 없죠. 사실 박주영 선수는 이번 시즌 끝나고서 계약이 만료되는 그 FA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기자의 기사로 봤을 때 이제 뭐 박진석 감독도 이제 박주영은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뭐 서울 팬들도 뭐 간절히 박주영이 플레잉 코치든 뭐 어떻게로든 뭐 막말로 뭐 박주영이 여기서 은퇴를 하든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다만 다른 팀으로 가는 그런 뭐 개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서울이 서려장을 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은 하고 싶진 않긴 한데 근데 서울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대안 때랑은 차원이 다른 그렇죠. 상황인데 아니 근데 그거는 가면은 깝시다. 그치? 오케이, 그래 오케이. 맞아. 가면은 왜냐면 깝시다. 이건 그리고 본인은 너무 가능성이 솔직히 너무 네. 희박해. 때려 넣는 그러니까 거니까. 박주영 뭐 까놓고 얘기할게요. 뭐 대전 썰 있었잖아요. 뭐 근데 많았죠. 대전은 누구든 찔러. 그리고 대전 썰이 경합을 붙으면은 가격을 올려놓고 자기가 빠진대요. 그래. 그러면 그만큼 돌아옵니다. 대전이 실제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설사 찔렀다고 해도 박주영 선수 우리가 또뭐 박주영 선수의 충성심뿐만 아니라 박주영 선수의 성격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선수 그렇죠. 뭐 굳이 은퇴할 거 아니면은 굳이 타팀 가서 선수 생활 이어가고 이런 거에 욕심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일 불사는 건 울산 팬이야. 대전이 김태환 찌른다고 그렇게 겁먹고 난 그게 제일 불쌍해. 오케이. 그래, 김태환 선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박주영 선수는 뭐 이의 없이 S. 당연히 재계약해야 되고 당연히 내년에도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주맨. 그리고 최다 득점자입니다. 최다 득점. 그래, 아무리 뭐 팀이 좀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박주영 선수가 그래도 기둥이야, 기둥. 근데 박주영이 제일 신기한 게 페널티킥 득점이 없지 않아요? 이번 시즌? 제가 이번에 아주 놀라운 기록을 제가 또 기록충이어서 봤는데 이번 시즌은 저희가 페널티킥 골 넣은 게 없나 봐요. 우리 팀 자체가? 네. 그것도 심각한데? 주맨 혼자서 실패 한 건. 그러니까 이 팀은 진짜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PK에서 실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게 박주영 선수가 실패 한 번 한 거? 네. 그러고선 우리가 페널티킥 얻은 것도 없나요, 그럼? 페널티킥 얻은 것도 없죠. 그냥 실패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페널티 에어리어 내 슈팅이 저희가 12위입니다. 12팀 중에? 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슈팅한 건수가. 뭐 세상 놀랍지도 않네, 이제는. 또 반대로 페널티 에어리어 외 슈팅은 6위예요. 밖에서도 별로 못 때렸네? 그렇죠. 밖에서도 중간. 그래서 뭐 기록도 기록이지만 저희가 또 한 시즌 동안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PPI도 아주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제 출전 기여도 순위라고 치죠. 32명 중에서 박주영 선수는 이 기여도 순위의 3위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 경기 나왔을 때 대체로 평가도 좀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경기당 평점을 보면은 1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활약을 이 나이에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선수를 잡지 않는다는 건 미친 짓이다.
저는 그와 반대로 이제 박주영한테 슈퍼 조커로 뛸 권리를 보장해라. 그치, 이제 언제까지 굴릴 거냐.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거는 진짜 박주영한테 혹사예요. 이거는 그래. 진짜 서울이 뭐 나상호를 데려오든 뭐 외국인 톱을 데려오든 박주영을 믿고 이제 벤치로 내릴 만한 공격을 보장하라. 그래. 이 주 5일제가 적용된 게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 박주영 뭐 벤치에서 위력적인 거 16년에 다 봤잖아요. 어디서든 위력적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박주영 선수는 사실 너무 이견이 없어서 별로 할 만한 코멘트가 없어. 그쵸? 그래서 박주영 선수는 당연히 남겨야 되는 S로 분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윤주태. 저는 W죠. 아니, 당연히 내보내야지. 제가 강력한 이제 윤주태 아웃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많이 봤잖아요. 뭐 윤주태를 어떻게 쓰든 심지어 윙으로도 썼습니다. 마지막 시즌에는 다 긁어본 거 아니에요. 이제 좀 그 기회를 줄 시간에 차라리 권성현을 긁어보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시즌에 뭐 서울이 뭐 나상호 썰이든 김동현 썰이든 나왔지만 영입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영입이 차라리 없을지라도. 내보내고 유망주 긁고 그러다가 뭐 수원골 나는 게 두렵긴 하지만 그게 낫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윤주태 선수는 2019년에 저희가 수합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때와 예측한 방향이 전혀 예측치와 별 다를 점이 없었다. 음, 네. 이제는 그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저도 윤주태 선수를 W로 평가를 했는데, 언제까지 희망 고문만 이어가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좀 지친 부분도 있고, 윤주태 선수가 사실 정말 그 폼이 절정을 찍었을 때 하면은 그 2015 시즌 수원 상대로 이제 포트트릭 했을 때, 그때들을 많이 회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참 그 경기 빼고는 참 임팩트가 없다. 냉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윤주태한테 필요한 팀은 윤주태를 상대로 뭐 득점을 몰아줄 팀도 아니고 어떻게든 윤주태를 써줄 팀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써줄 팀? 서울에 몸담으면서 한 번도 주전으로 뛰질 못했어요. 그치. 어떻게든 이제 뭐 대깨윤 이런 팀이 필요하다. 근데 윤주태한테 뭐 뜨는 팀 루머가 이제 1부 리그 팀이잖아요. 네. 그거는 좀 윤주태 조금 아쉬운 게 2부 리그 가면 더 맘 놓고 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더 득점 기회도 생기고 더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링크가 1부 리그라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링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확실한 건 아니어서 그냥 왜냐면은 또 윤주태 선수가 FA 명단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뭐 S냐 W냐 뭐 이게 구분을 짓는 게 그렇다면 이제 내년 시즌 재계약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될 텐데 저는 굳이 뭐 윤주태 선수랑 꼭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W로 놓은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공격수로서 서울이 이제 뭐 감독님도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 판을 짜야 되는 이 상황에서 꼭 필수로 데려가야 되는 선수냐? 라는 물음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그 윤주태를 한 시즌 긁을 시간에 이승재를 한 시즌 긁겠습니다. 그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주태 선수가 그 기여도 순위 면에서는 32명 중에 9위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쨌든 경기 출전 기회도 꽤나 받은 편이고 나름 뭐 그렇게 막 나쁜 활약만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경기당 평점도 10점 만점에 5.6점으로 뭐 이 정도면은 진짜 막 당장 내보내라고 막 외칠 정도로 못한 활약은 아니지만 꼭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물음에는 조금 망설이게 되는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윤주태가 뭐 2부 리그에서 뭐 득점을 하든 씹어먹든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서울이랑 안 맞는 거예요. 저도 반대로 기여도 순위가 높은 거는 기회를 올 시즌은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받을 만큼 받았는데 보여주지 못했다. 예. 음. 저도 그래서 그 세발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 심상민 선수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지금 포항에서 굉장히 잘 하고 그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막 배 아프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후회는 없어. 심상민 선수를 내보낸 거에. 저는 그렇게 심상민 선수가 잘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서울에 몸담은 선수가 잘하는 거는 그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 선수 잘 되라고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아 근데 말라고. 나는 진짜 선수 나가고 진짜 배 아프라는 거는 대안밖에 없어. 진짜. 그건 인정. 그거 말고 나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더 나가면 에스쿠데로? 그 정도? 뭐 김성준 뭐 부신 에스쿠데로?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전 솔직히 윤승호 선수 잘 되길 바랬고 근데 좀 계약 해지 썰이 도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가슴이 안타깝죠. 아프고 그런 것뿐입니다. 네. 저는 뭐 심상민이 나가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에 있었다고 하면 이 정도 퍼포먼스 못 보여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진섭이었다면 못 보여줬을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좀 했는데.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박진섭을 이게 선임했기 때문에 나오는 변수지 그게 아니었으면 나오지 못했어요. 맞아. 내 생각에도 만약에 그때 남았어도 이번 시즌 박진섭 감독이 오기 전에 나갔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윤지태 선수는 아쉽지만 고생했고 여기까지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지태 선수 W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조용욱 선수가 될 텐데 조용욱 선수가 일단 이번 시즌에 그래도 나름 기회를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 기여도 순위도 32명 중에서 4위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점도 10점 만점에 6.8점을 기록하면서 6.5점을 기록한 박주영 선수보다 조금 더 높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뭐 조용욱 선수가 활약한 경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슈퍼매치 3대3으로 비겼을 때 그때의 활약이 아닐까 싶은데 조용욱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저는 S죠. 당연히 S죠. 뭐 조영욱은 뭐 18년에 뭐 황새가 썼을 때처럼 뭐 중미로도 쓸 수 있고 윙으로도 쓸 수 있고 원래 자리였던 톱으로도 쓸 수 있고 물론 그게 좀 조용욱한데 좀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좀 가능성을 봤을 때는 무궁무진한 선수죠. 뭐 이제 뭐 FA 명단도 아닌 걸 봤을 때 이제 뭐 조영욱을 우리한테 떠나 보내기에는 너무 많은 이적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일단 팀 득점 2위입니다. 조영욱이. 아, 그래요? 무려 3골이나 넣었어요. 그렇죠. 네, 3골이나 넣었고요. 일단 아직 99년생이어서 지금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로 충분하다. 어찌 됐든. 그리고 조영욱 선수 기록이 그래도 공격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기록 자체가 3골 넣었고 유효시즌도 15건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다들 아쉬워하는 게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서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는 점이잖아요. 지금 조용욱 선수의 어떤 모습이 근데 저는 조용욱 선수가 아직 이 팀을 뭐 캐리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팀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공격진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정도 있다면 풀타임을 네. 만약에 페이시치가 지금 있고 조용욱이 어쨌든 이번 시즌 건강했잖아요. 비교적. 그랬다면 조용욱의 퍼포먼스는 어땠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된다면 조용욱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 다 조용욱 선수를 S로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조용욱 선수를 다음 시즌에도 부동의 주전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조영욱을 이왕에 이제 오른쪽 윙으로 키운 이상 네. 부동의 오른쪽 주전. 아, 붙박이. 붙박이로 둬야 돼요. 이거. 근데 조용욱 선수가 올 시즌에 오른쪽 윙어 자리에 출전했을 때 주로 이제 그 뒤에는 윤종규 선수가 받치는데 둘 간에 좀 호흡이 많이 안 맞는 모습이 자주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톱, 조용욱. 아, 여기서 또 논쟁에 불을 지피시네. 그러니까 저는 투톱의 한 축. 섀도우 스트라이커. 섀도우나 어쨌든 앞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음. 그러니까 저는 부동의 주전에 생각을 해요. 조용욱이. 근데 둘리볼이 투톱 안 쓴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광주 축구를 생각해 보면은 네. 펠리페 같은 선수가 일단 전방을 좀 책임지고 있고 그 뒷공간이나 그 뒤로 윌리안이나 엄원상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용욱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꼭 뭐 측면 자리에 출전한다고 해도 조금 뭐 최전방 스트라이커 뒤쪽에서 플레이하거나 뭐 좀 더 프리롤처럼 뛰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서울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 공격진에 사실 골 넣을 선수 하면은 박주영하고 조용 말고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 쉽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바라던 바지만 진짜 걸출한 그래도 괜찮은 외국인 공격수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수비진들이 조용욱을 이전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틈타서 좀 슈팅은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음, 좀 포인트를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워요. 2019년에 조용욱이 좀 건강했다면. 그러니까 음, 조용욱 페이시 투톱도 괜찮은 그림이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래서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저도 약간 생각이 비슷한 게, 조용욱이 약간 안쪽으로 좀 저돌적으로 치고 들어갔다면은 어땠을까? 약간 조용욱이 측면으로 갈 때 위력이 좀 반감되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윤종규가 있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뭐 조용욱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중앙 미드필더한테 패스를 주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윤종규한테 벌려주면 이제 수비한테 혼란을 더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런 FM 전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두 분은 조용욱 선수를 다음 시즌에 뭐 어느 자리가 됐든 부동의 주전으로 줄만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뭐 부독의 주전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조용을 무조건 박아두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주전 멤버로 두기에는 훌륭하다. 아, 아니, 그러니까, 훌륭하다까지 그러니까 주전 멤버로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말 뭔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렇죠. 지금 청문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네. 개막전 선발로는 조용욱이다. 어, 아, 무슨 공약이야,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한 5경기 보고 음. 진짜 못한다 이러면 바꿔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조용욱 선수에 대한 평가가 한없이 좋을 것 같아서 조용욱 선수에게 T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실 O를 줄 수도 있었죠. 장래성을 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조용욱 선수도 서울에 입단한 지 지금 3년 차인가요? 올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조용욱 선수가. 이 정도면은 뭐 부상이든 뭐 대표팀 차출이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3년 동안 서울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확실하게 도장을 좀 찍진 못했단 말이죠. 뭐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어쨌든 프로니까. 그 조금 더 제가 일부러 좀 가혹하게 평가를 내린 거 있기도 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T니까 뭐 지금 당장 내치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음 시즌에도 뭐 올 시즌만큼의 기회를 받았는데 올 시즌처럼 좀 방황하는 모습, 뭐 3골을 넣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좀 포지션에서 약간 겉도는 모습 그리고 기복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이런 모습 보여주면 서울에서 미래가 탄탄대로일 거라는 보장은 하지 마라. 이 정도 의미로 T를 줬습니다. 저는 거기에 약간의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3년 차잖아요. 네, 근데 18년도 다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즌이 됐죠. 네,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즌이었잖아요. 19년은 조용 선수가 아쉽지만 부상으로 좀 힘들었던 개인의 어떤 부상으로 힘들었던 시즌이고 20시즌도 사실 18년과 그렇게 크게 비슷했던 음, 시즌이 됐고 이 선수가 물론 18년 데뷔할 때부터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잘했다면 박주영이었겠죠. 네, 주맨까지는 아니거든요. 기대치, 그렇지, 주맨은 네, 아니지. 그건 주맨까지는 성역이야.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비록 여기에, 네. 주맨
그 찬양자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줌에는 성역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를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음. 그 기회를 받은 시간이 너무 가혹했다. 아, 시기가. 예. 그치. 좀 이게- 정상적으로 클 수 있는 시즌은 아니었지, 옆에 그동안. 마티치 있고 에반드로 있고 안델손 있고 이러면은 힘들어요. 뭘 배우겠냐고. 영국이도 뭘 배워요. 그치. 그나마 페이시치가 와서 좀 배우려고 했더니 얘가 몸이 아파. 그리고 그 U20 월드컵 거기서 막 준우승을 해. 예, 국가대표 예. 가서. 음.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내년 시즌이 시험 때라는 건 동의하지만 내년에 더 저는 기대가 된다. 아, 확실히. 예. 뭐 조용욱 선수는 일단 그 내년 1월에 U20 대표팀 거기서 뭐 또 김학범호였나요? 아, 또 거기서 끌려갈 가능성이 높죠. 네. 예, 뭐 그쵸? 한 달을 차출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참 또 우리 박주영 선수의 선례를 보면은 박주영 선수도 맨날 그 동계훈련 시즌마다 국가대표 불려 다니느라 제대로 된 동계훈련 한 번 치르지 못하고 그러고 혹사만 당했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용욱 선수도 다음 시즌이 진짜 분기점이다. 네. 하지만 저는 좀 과감한 의견을 내보내자면 조용욱이 한 2억 주고 이동경을 데려오자. 아니 당신 S였잖아. S지만 그 그럼 S가 오가 이거는 되죠, 좀- 오가. 왜냐면은 이게 그래, S인 그럼 오가 이유가 그럼 아, 최소 오라. 오가 돼야지. 이거는 울산이 안 보낼 것 같은 딜이기 때문에 그럼 왜 얘기를 해? 맞아요. 그럼 얘기하면 그냥 안 돼. 아니, 왜 그냥- 얘기를 해서 듣고 있는 조용욱 선수 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 뭐 기분이 선 나쁠 수 있죠. 넘었네. 네. 그러면은 2억에서 3억으로 갑시다. 아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조용 선수는 어쨌든 두 분께서 S를 평가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S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좀 최용수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 좀 기회를 많이 받기 시작한 정한민 선수인데 일단 정한민 선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부터 기용이 좀 됐기 때문에 그 기여도 순위 면에선 32명 중에 19위를 기록했고 평점은 10점 만점 중에 5.6점 정도로 뭐 한 요 정도면은 한 평균 정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한민 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5로 하겠습니다. 5. 제가 사실 5하고 T를 되게 고민했어요. 정한민 선수에 대한 기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조용욱 선수에 대한 기대보다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왜냐면은 그 성남전에 골을 그러니까 성남전 맞죠? 골 넣은 네. 경기가 아마 성남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임팩트를 보여준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거 말고 강원전 때도 있었잖아요. 강원전 때도 있었나요? 강원전 홈 경기 때 그 선발로 나와가지고 윤주태 선수랑 막 스위칭하면서 골도 넣고. 그 골을 직관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강원전.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경기 이후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가혹할 수 있겠는데 그 두 경기 이후 그 두 경기 때 보여줬던 임팩트가 그 경기마다 맞아.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딱 와 했던 장면들을. 근데 저는 정한민의 그 개인 전술 면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대표적으로 뭐 베이징과의 그 2차전이죠. 뭐 처음 만났을 때 그 정한민이 그 좋은 패스를 받아서 개인 전술로 슈팅을 때릴 뻔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개인 플레이가 좀 자신 있는 선수를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서울은. 그러니까 좀 정한민을 이거는 약간 저는 정한민을 좀 약간 안 되더라도 좀 톱으로 약간 키워야 되지 않나. 외국인 톱이 이제 영입이 힘들다면 정한민을 키워라. 서울은 언제까지 걸출한 톱 없이 시즌을 치러야 되는 거죠? 약간 대안의 저주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정한민을 윙 플레이로 쓰는 건 너무 가혹해. 음.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윙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크게 동의하는 게, 이게 정한민 선수가 그 이후로 쭉 윙으로 나왔잖아요. 네, 왼쪽 윙도가 윙 주로.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음, 느낌이 저는. 그래서 계속 윙에서 잡으면은 속도가 되게 늦어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진짜 톱으로 뛰면은 모르겠는데 윙으로 뛰니까 계속 그때 임팩트를 계속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나이가 2001년생이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나이 하나 때문에 일단은 5로 가는 게 맞다, 이 선수는. 음, 예, 그리고 어쨌든 올 시즌 활약을 좀 하기도 했고. 저도 정한민 선수를 보면서 좀 그 어린 선수에 대한 편견이 깨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깨진 게 아니고 저는 어린 선수는 당연히 체력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한민 선수가 체력이 엄청까지는 아니겠지만 체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톱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것도 세발라님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한민 선수가 원래 윙어 측면 자리가 원래 되게 많이 뛰어야 되는 그 자리다 보니까 톱으로 뛰던 정한민 선수가 측면 자리는 익숙지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측면으로 쓰는 것보다는 세발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톱으로 쓰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한 5 정도 예, 기대해 그러니까 볼 만하다. 예. 저는 어, 주전은 아니고 그냥 교체 멤버 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민의 높고 높은 비율로 황의조가 있어요. 아, 황의조가 보르도에서 톱으로 뛰지 못하는데 네. 오늘 시즌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좀 성적이 저조해요. 아, 이 선수를 그러니까 톱으로 좀 안 쓰고. 보르도의 경기를 보는 한국 팬들 불만인 게 왜 황의조는 톱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데 왜 자꾸 윙으로 쓰냐. 음, 이거는 소자 감독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소자가 갈린 다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약간 정한민한테도 약간 느껴진단 말이에요. 약간 톱에서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윙으로 쓸까? 음, 근데 윙으로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황이 좀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었고 이번 시즌 막판이. 네. 그리고 톱에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박주영을 다른 데 돌리고 정하민을 톱으로 쓰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걸 저는 어쨌든 이 선수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번 시즌 알리가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좀 알리그에서 개인의 폼을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그 경기가 많을 때 어떤 톱으로 좀 한 번쯤 기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교체 멤버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 사실 조금 폼 좋으면 다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앞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 선수도 약간 희생을 당한 게 아닌가. 음. 본인 위치가 아님에도 막 계속 뛰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많아서 좀 가혹한 시즌이었다. 정한민도. 그래서 한 5 네, 정도. 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싹수는 보여준 선수니까 좀 그쵸. 충분히 게다가 좀 우리가 박진섭 감독님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아, 막 아까 세발라님도 말씀하셨지만 아, 이 선수 여기다 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좀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박진석 감독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진석 감독님이 다음 시즌에 정한민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포텐이 진짜 만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5 정도로 일단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공격수의 이제 마지막 이인규 선수, 우리 코놀리 이인규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나오는 네, 네, 근데 이인규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 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리그 기록이 기록이 없어요. 아예 예,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아챔 경기밖에 없는데 네, 지금 평가하면서 조금 평가하기가 좀 쉽진 않았거든요. 저번 시즌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음, 그래도 어쨌든 평가는 해야 되니 저는 그래서 T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선수다. 네, 저는 근데 2분위기로. 저희는 의견이 다 일치하잖아요. 네. 네, 의견은 일치하죠. 이인규 선수가 2000년생이더라고요. 뭐 생일이 좀 1월생이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아직도 어린 선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인규 선수가 약간 이승재 선수랑 비슷한 느낌? 저한테는. 음, 뭐 포텐이 있을 순 있어. 근데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이 선수를 뭘 믿고 뭐 장래성을 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일단은 뭐 남겨서 지켜는 보되 뭐 굳이 뭐 이 선수를 뭐 반드시 지켜서 뭐 서울의 미래로서 키워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는 T를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네. 이승재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승재 선수는 98년생인가? 네, 이인규 선수가 그쵸. 2000년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승재 선수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네, 맞아요. 그 이인규 선수는 바로 오상고에서 콜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 두 선수 다 측면에서 뛰면서 좀 드리블 잘 치고 약간 기민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좀 빠른 편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긁어보려면 긁어는 볼 수 있는데 사실 서울에는 긁어봐야 될 복권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음, 우선순위는 아니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뭐 이인규 선수에 대해서는 다들 뭐 별 이의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인규 선수에 대해서는 T로 놓으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수 5명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미드필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드필더에는 지금 먼저 제외된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김진성 선수, 김민수 선수, 송진영 선수 이렇게 3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뭐 김진성 선수야 뭐 이번 아치엠 때 깜짝 좀 선발 출전을 하면서 팬들에게 좀 선보인 기회가 있긴 했지만 역시나 좀 뭔가 한 시즌에 평가를 내리기에는 경기 수가 너무 적었다. 그리고 화제에 오른 것도 너무 적었다. 김민수 선수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팀은 뭐 나갔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시즌 초 아침 경기 때 본 거 빼고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었고 송진영 선수도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뭐 보질 못했으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송진영 선수가 FA 명단에 있었나요? 오늘 발표된? 없었어요. 그게 좀 미스테리죠?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아예 진작에 좀 팀을 나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예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밝혀주든가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건 좀 구단에서 좀 밝혀주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 뭐 계약이 있으면은 있어도 돼요. 뭐 그거는 뭐 거기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뭐 진작에 나갔더라면 그거는 좀 그래. 어차피 이제 좀 저희가 좀 소통을 나름 그쪽에서 활발히 하려 하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소통의 의무가 아닐까. 약간 저는 음, 약간 반대로 오히려 네. 성준영 선수가 밝히고 싶지 않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은 근데 굳이 뭐 나간 걸 나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를 근데 어쨌든 왜냐면은 자기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왜냐, 아니면 구단이라도? 왜냐면은 그 김주영 선수도 네. 그 은퇴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은퇴하고 직후에 아마 나온 게 아니라 좀 한참 뒤에 은퇴했다는 거를 본인이 밝혔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론. 그것도 본인이 밝혔나? 그러니까 뭐, 라는 기사로 나왔나? 그 좀, 기사로 나왔나? 아무튼 그쵸. 기사로 되게 나온 거 같죠? 어정쩡하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송진영 선수도 비슷한 케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되게 오랫동안 못 뛰었잖아요. 음, 그거에 대한 좀 상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금 아예 쉬고 싶어서 떠난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예. 좀 미안한 감정이 예, 미안한 감정이 좀 있어서 그런 있어서, 걸 수도 예, 있고, 참, 어쨌든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 선수는 제외를 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드필더에 대한 수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후보자는 오스마르입니다. 일단 오스마르가 기여도 순위 면에서는 32명 중에 7위를 기록했는데 사실 오스마르가 막 2016 시즌 막 철광한 모드를 생각하면은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 절반 정도 소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위를 기록했다는 거는 경기 나올 때마다 그래도 그 클래스는 충분히 보여줬다. 그거를 입증하듯이 경기당 평점도 6.9점이나 기록하면서 경기 나오기만 하면은 그래도 꽤 좋은 활약들을 꾸준히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네. 오스마르가 이제 연스가 나가게 된 이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스마르가 이제 부상으로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그때 성적이 참 많이 안 좋았죠. 과연 오스마르가 건재했다면 존스가 나갔을까? 그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저는 오스마르를 당연히 S를 뽑으면서 그래도 수미하면 역시 오스마르 아닌가. 뭐 기성용 선수가 돌아왔고 김원식 선수도 뭐 좀 부활을 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는 오스마르가 탑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스마르 정도의 외국인을 데리고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 정도 퀄리티에. 그 오스마르가 지금 최근에 설라에서도 되게 약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파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고, 음, 음, 근데 저는 그냥 저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스마르가 느려졌다. 기존의 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수미 오스마르는 아직까지 전혀 기량이 떨어졌다 생각을 저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떨어진 그쵸. 떨어지겠지만 과연 그게 눈에 띌 만큼 어떤 치명적인 떨어짐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저는 오스마르가 느려졌다고라고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정도 느려짐은 우리 팀 자체가 좀 커버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항상 수미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기에는 저는 중앙 수비들도 조금 버텨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내년 시즌도 같이 가야 된다, 오스마르는. 그리고 음, 주전이다, 이 선수는. 음, 어디가 됐든. 제 입장은 물론 오스마르가 약간 드리블러한테 취약한 점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 공을 빠르게 전진시킬 수 있는 선수를 끊거나 이런 건 약한 점을 보였지만, 뭐 우리가 아침에서 봤듯이 약간 플레이메이커 기절도 보여줬고, 음. 뭐 서울이 없는 그 장신의 요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선수고, 오스가 또 우리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여준 몇 안 되는 선수지 않습니까? 이거는 1년이라도 남겨야 된다. 무조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 선수는 FA 명단에 안 뜨나요? 오늘 공개된 FA 명단에 오스마르는 없었잖아요. 근데 없었죠. 그러니까 FA 명단에 외국인 선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안 뜨는 것 같다. 저는 그 2년 전에 수학 분석을 하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스마르를 부정하면 뭐 파란 놈이다, 뭐 음, 보라색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스마르를 부정하면은 뭐 진짜 뭐 서울팬 아니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오스마르도 그때에 비해서 뭐 기량이나 활약도가 조금은 내려올 수는 있다라고는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수는 그래도 언터처블이다 아직도.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오스마르가 올 시즌 그리고 저번 시즌에 그 수비진들이 삽질을 해서 먹혔던 실점을 오스마르에게 그 탓을 돌릴 거다라고 하면 오스마르를 내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탓은 오스마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오스마르의 영향력이 과거에는 막 수비진들이 한 번씩 얼타도 오스마르 막 내려와서 막 막아주고 막 그런 걸 기대하면은 그거는 너무 과한 기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스마르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종신각이다라고 음, 생각해서 저는 S를 줬어요. 네, 쓰죠. 그래서 오스마르 선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프리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이적 시장도 좀 열리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아마 다음 시즌 시작할 때까지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오스마르의 거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근데 저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스마르 제발 남아줘.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스마르가 진짜 나간다면 음, 저는 정말 큰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룰 것 같고, 어디에 대한 배신감? 구단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저를 만족시키는 축구는 거의 뭐 클럽의 개겐 프레싱급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선수들이 음, 오스마를 내친 거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오스마르가 간다면은 국내는 안 갈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원이니까 과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게 오스만의 실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오스는 분명히 FA를 취득하면은 장기 계약을 원할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도 오스가 잘할 것이냐. 그거는 약간 좀 고민이 되겠죠. 다른 팀 음, 프론트 입장에서도. 음. 아니, 그리고 뭐 축구에 있어서 달리기가 물론 중요한 스포츠지, 축구가. 근데 그 포지션별로 따졌을 때 그나마 달리기에 영향이 덜 받는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저는 오스마르 느리다 논란 나올 때마다 드리는 얘기지만, 굳이 뭐 오스마르가 여기서 빠를 필요까지 있을까? 뭐, 저도 그 어쨌든, 생각입니다. 예. 사실, 예. 오스마르와 김원식과 정현철이 달리기를 시키면 과연 그렇게 차이가 심하게 날까요? 그러니까 오스마르에게 달리기로 약간 그러니까 오스마르보다 빨라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잘해야 된다. 그럼 뭐 캉테 정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음, K리그에 과연 그 정도 수준급의 미드필더 그래도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깔끔하게 한 선수는 손준호 말고는 없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주는 진짜 사기캐죠. 그 주력도 되면서 약간 김남일 느낌도 나잖아요. 음. 약간 그 쓸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데 저도 사실 오스마르 스피드 이해는 되는데 사실 그렇게 뭐 동의가 되는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서 오스마르는 만장일치로 S로 선정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은 기성용 선수, 이거 신교죠, 신교. 신교. 네. 이것도 논란의 여지는 없죠. 어떻게 데려온 선수인데, 이런 거는 좀 빨리 넘어가야. 네, 네. 기성용은 넘어가죠. 왜냐면 S. 올 이거는 시즌에 우리의 모두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럼. 이제 리그를 씹어먹을 그럼 이제 뭐 K리그 유튜브에 이제 30만이 넘을 활약을 보일 것이다. 건강하기만 해다오. 어, 뭐 제가 뭐 기성용 정현철의 논쟁을 이끈 사람으로서 죄송하긴 하지만 예, 뭐 기성용의 클래스를 제가 부정한 건 아니었고 네. 뭐 기성용은 내년에 이제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리그를 씹어먹죠. 그렇죠. 그래서 기성용 선수는 빠르게 넘어가죠. 만장일치로 이것도 S. 네. 이거는 당연히 S지. 네, 그 다음이 이제 고요한 선수인데 일단 다들 S는 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 S를 준 거에 오로지 이게 실력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치. 이게 아무리 기록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선수고. 음. 고요한 선수도 그 18시즌, 19시즌 거쳐오면서 되게 좀 혹사도 당하고 좀 무리도 많이 한 것 때문에 이제 막 수술을 진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번 시즌 통으로 날린 셈인데 뭐 통으로 날린 만큼 건강하게만 좀 회복해서 오면은 뭐 그 특유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는 축구 실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오늘 설레에서 약간 그 전서사 예전 방송들이 다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네네네. 미린 형님이었나 풍삼 형님이 반갑습니다. 일부 축구팬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8년 마무리 오프닝 하셨는데 네. 다 고요한 때문입니다. 그치. 2018 시즌 살아남은 건 고요한 덕분이지. 그렇죠. 2018도 예. 19도 없었습니다. 19 지금 ACL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이 없었다면. 그래서 고요한 선수도 뭐 이견이 없는 S로 근데 해서. 저는 좀 과감한 발언을 해보자면 네. 그 고요한이 내년에도 좀 그렇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좀 고요한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돌파구를 시도해보지 않을까. 그게 뭐 자신의 고향이던 경남이든가 뭐 새롭게 승격하는 팀이라든가
네. 정조국 루트를 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조바심이 들어요. 물론 저는 고요한에 떠나는 걸 바라지 않고 그래서 S를 줬지만. 근데 고요한 선수는 사실 건강만 하다면 워낙 또 전술적인 그 쓰임새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그쵸. 어디서든 자기 몫을 해낼 선수니까. 충분히 네. 기회는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건강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네네. 고요한 선수 S로 당연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이 좀 이제 주세종 선수인데 일단 주세종 선수가 올 시즌 기여도 순위가 32명 중에 16등 딱 절반이고 그리고 경기당 평점도 5.7점으로 그렇게까지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 실제로 좀 기복 있는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고 좀 자리를 못 잡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S를 주셨네요. 저는 간바 오사카 행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간바 행? 음, 맞죠? 그래서 네. 되게 아쉽고, 저는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감독들이 못 쓴 거다. 음, 그가 WOT를 받을 선수는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감독이라도 주세종 딜레마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주세종의 롱패스는 탁월하죠. 근데 약간 쇼트하게 이제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은 약간 부족해요. 주세종이라도. 음, 그니까 이걸 주세종을 쓰자니 기성용이 있고 그렇지. 앞으로 쓰자니 좀 아닌 것 같아. 음, 좀 주세종 딜레마가 있겠지만 올해는 다르다. 내년은 다르다. 음. 이걸로 계속 믿어 보는 거죠. 저도 당연히 주세종 선수 재계약하고 남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뭐 남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미 오스마르도 있고 기성용 선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위에 올려서 쓰자니 그 주세종 선수의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그게 좀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뭐 떠난다고 해도 크게 아쉬울까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T로 놨었는데 뭐 당장 이제 재계약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꼭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T로 놨지만 두 분께서 뭐 주세종의 퀄리티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꼭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S로 두셨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어요. 음, 음. 잡고 다음 시즌에도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S를 주신 거잖아요. 저도 뭐 속더라도 한번 더 믿어보자. 아, 한 번 더 미워도 긁어보자. 다시 한번. 아니 근데 주세종이 믿다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어, 저는 조금 약간 극한의 컨셉이긴 한데, 네. 주세종, 기성용, 오스마를 셋이서 미드필더를 선다면은 90분 동안 공을 안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공격 지휘는 누가 하나요? 그냥 앞, 점유율 100%. 뒷키타카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질 일은 없다.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공격을 와. 오스마르가 끊어. 기성용에게 줘. 기성용이 좌우로 빵빵 벌려줘. 그러면은 좌우에 있던 선수들이 공을 잡고 다시 뒤로 돌려. 그렇죠. 주세종이 받아서 다시 또 후방 빌드업을 해. 네. 이것만 계속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점유율 100%니까 먹힐 일은 없다. 공은 뺏기지 않는다. 예, 그리고 상대가 일단 두려움에 떤다. 그래서 참 주재정 선수도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근본 넘치는 선수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그의 잔류를 좀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실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렇죠.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떠나도 좋고 남아도 좋아요. 떠나도 좋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떠나도 떠나면은 오히려 이제 주세종한테는 좋겠죠. 새로운 도전. 저는 그냥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는데, 뭐, 주세종 선수가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도전도 그쵸. 우리는 모두 충분히 응원해줄 수 있다. 맞아요. 이거인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그 응원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좀 여유가 있어, 우리가. 그 자리에는. 그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잡을 수 있으면 참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 선수는 이 선수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알리바이프거든요. 근데 뭐 이미 뭐 들리는 루머로는 또 이미 뭐 계약 해지가 됐다, 뭐 팀을 나갈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로 놓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의 T는 좀 내보내야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T는 좀 남겨야 되는 쪽의 T거든요. 그래서 한 시즌 정도는 좀 박진석 감독님의 지휘 아래에서 한번 좀 테스트를 받아볼 가치는 있다. 그 뒤에 버려도 늦지 않다라는 의미의 좀 T를 저는 줬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게 박진석 감독이 이제 광주 시절에 이제 약간 박정수 이런 터프한 미드필더를 썼잖아요. 이제 그거에 약간 부합할 수 있는 게 알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계약 해지 썰이 들리고 이러니까 뭐 나간다면은 뭐 어차피 이제 오피셜만 띄워주면 이제 뭐 수고했다 이러고 박수만 쳐줄 수 있고 저희는. 그렇죠. 근데 뭐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된다면 이제 뭐 약간 공격적인 역할보다는 수비형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 통삼 형님 말이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들어온 팀에 들어온 시기에 와서 참 고생 많았다. 이걸로 좀 위로해주고 싶고 근데 저는 지금 만약 알리바이프가 떠난다면 아코가 또 B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아코를 가지고 지금 뭐 루머가 돌고 있는 우리 팀 루머는 아닐 수 있지만 좀 걸출한 호주산 센터백이 온다면 저는 좀 찬성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또 그 오래전에 샤샤로 못 이뤘던 그 호주산 센터백의 꿈을 이뤄볼 수 있는 건가? 근데 이거를 호주산 센터백은 못 믿는 게 네. 파탈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걔는 센터백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걔 그거를 수비였나? 좀 염두에 수비, 둬야 수비. 돼. 이게 좀 위험해요. 이게 약간 코니, 샤샤 이런 좀 좋은 사례도 있지만 파탈로는 너무 극단적이다. 파탈로, 뭐 안셀 이런 어. 슬픈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뭐 저희도 뭐 칼레드 좋은 줄 알고 썼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아, 근데 나는 칼레드에 대한 인상은 아직도 좀 좋은 것 같아. 난 저도 별로 좋긴 나쁘진 해요. 않아. 너무 그 새가 안 썼긴 했는데 칼레드를 칼레드가 진짜 저 풍삼이 말이 맞죠. 들어온 팀에 들어온 시기에 와서 진짜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간 거니까. 나는 칼레드도 잘 썼으면은 충분히 활약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작 그 마감 시즌에는 칼레드가 나갔어. 그렇지. 그래서 알리바이프도 어떻게 보면은 참 오자마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참 정도 많이 들고 좀 뭔가 우즈벡 스타 제파로프 이후에 또 우즈벡 선수가 성공 가도를 달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꼬이면서 좀 잘 안 풀려서 이렇게 좀 약간 이별을 앞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도 입장에서는 굳이 꼭 잡아야 되는 선수는 아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선수는 아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알리바이프를 한국 탑팀에서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감흥은 없을 것 같아, 나는. 2부 팀에서는 충분히 노릴만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알리바이프가 기억은 날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치. 예. 나는, 계약해지면 아쉬운 게, 좀, 그래도 우리가 알리바이프 거의 한 10억 주고 사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돈을 좀 받고 팔았어야 되는데 좀, 그건 좀 아쉽네. 개인적으로 알리바이프가 막 서울 이랜드 이런 데 가서 이제 잠실에서 좀 누비면 좀 볼만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서울 이랜드는 무슨, 우리, 내보내는 선수들 다 거기서 가서 뛰라는 말이야? 그냥 정작 위성구다. 딜이 성사된 경우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알리바이프는 어쨌든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다른 FA 대상자죠. 김원식 선수. 일단 올 시즌에 좀 김원식 선수가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이제 좀 제대로 자리를 찾았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여도 순위 면에서는 32명 중에서 13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경기당 평점도 6.2점으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아왔어요, 올 시즌은. 근데 되게 평가들이 박하네요. 누가요? 저희가요? 어, 저한테는 김원식이 약간 척도인 것 같습니다. 아, 딱 요 정도까지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저는 팀의 기대치가 또 내년도 어찌됐든 우리 팀은 전력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S나 O가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도 좀 한 단계 위를 조금, 그래도 좀 마음 편히 축구 봐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면은 T나 W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김원식 선수는 어쨌든 진짜 이번 시즌 잘 해준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수비 원툴인 것 같긴 해요. 수미 자리에서. 정말 투박한 수비형 미드필더? 그래서 확실한 자기 장점은 있는데 이 선수가 주전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전에 S를 준 거예요. 확실하게 수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주전이 되면은 우리 팀은 또 내년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아, 김원식 정도의 선수가 활약할 상황이 계속 수준은 만들어진다는 거. 그 예, 상황이 문제다. 예. 근데 약간 그런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약간 뭐 김원식을 마케렐레 비유하는 건 좀 약간 선 넘긴 한데 이제 마케렐레가 이제 레알을 떠나서 첼시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레알이? 거의 폭망했잖아요. 그때 무리뉴의 이제 핵심이 마케렐레가 됐대. 그치. 그니까 약간 비유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레알의 카세미루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서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참 운때를 잘 만났다. 그러니까 그쵸. 좀 예. 어쨌든 김호영 감독 대행님이 좀 부임하면서 원볼란치보다는 좀 투볼란치 느낌으로 라인업을 구성을 했고, 김원식 선수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뭐 빌드업 능력이나 이런 거를 커버해주는 파트너를 붙여줌으로써 오롯이 수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약간 수비적인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롤을 부여해 준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물론 뭐 박진석 감독님이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김원식 선수가 사실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다 주전급이라서 누구를 벤치에 앉혀도 다 든든해요. 그래서 김원식 선수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꼭 잡아야 될까? 라는 생각에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저는 그러니까 이거 김원희 선수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한테 김원희 선수는 약간 우리 팀이 2대1,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한 80분이다. 음. 그럼 이제 기성용 빼고 김원식 넣어야 되죠. 그것은 지키라가 아니고 기성용의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약간 한태우 느낌이네. 예, 약간 어떻게든 막아내라. 10분 동안. 음, 그래서 김원식 선수가 어쨌든 지금 FA 명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얘기를 좀 좁혀보자면 재계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원식이 이제 재계약을 해서 합류한다면 이제 더 좋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서울의 재건에 충분히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S를 준 거고, 일단은 저희 이제 미드필더의 구성을 봤을 때 수비를 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오스마르 말고는. 저는 만약에 이게 FA라는 거를 저는 사실 오늘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W로 놓은 이유가 주가가 좀 올랐을 때 돈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W로 올려놓은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꼭 반드시 재계약을 해서 다음 시즌에도 스쿼드 자원으로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갸우뚱하고 뭐 기성용 선수, 오스마르 선수가 뭐 올 시즌처럼 뭐 좀 아프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그건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 사실 그렇게 최악을 가정하고 선수단을 운영하기에는 좀 돈 부분도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김원식 선수를 꼭 잡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원희 선수를 잡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이 어쨌든 한번 선수단 물갈이라든지 어떤 패러다임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를 잘 그나마 좀 스무스하게 넘기게 해줄 선수 중 하나긴 하다. 김원식이.
어떤 그런 음, 과도기를. 그럼 재계약인데?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한다면은 그 정도로 이제 선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차우현 선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또 수비형 김원식 미드필더를 아예 못 보는 선수는 아니지 또. 김원식 같은 롤로 차우현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김원식은 굴복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래서 김원식 선수는 뭐 꼭 재계약을 꼭 해야 될 선수는 아니다라는 음. 정도. 근데 W는 너무 가혹해. 더블 가혹해. T. T? 어. 근데 어차피 재계약 안 하면 거기서 거기야. W는 좀 그 후반기에 좀 핵심적인 전력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네. 너무 저도 가혹하다. T 이거는 정도가. 작년에도 뭐 김원식에 비해서 정현철이 가혹하다고 정현철 사람, 찢었잖아요. 저는 그 확실히, 사람들. 맞아요. 이거는 정현철에 대한 김원식의 모독이야. 아, 정현철이 W를 받는 대신 김원식은 T를 받아야 돼. 맞아요. 저도 이건 그러니까 T로 갑시다. T의 아유, 정의가 명확한 게 김원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이게 축구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음, T로 갑시다. 뭐 알겠습니다. 뭐 모두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T로 가는데 사실 뭐 W나 T나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뭐, 물론 아직 뭐 헤어짐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헤어지는 마당에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보내는 거랑 크게 뭐 다를 게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네요. 저는 작년에 정현철과 김원식이 정반대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상이 그렇죠. 예, 뭐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방금 뭐 얘기도 나왔지만 정현철 선수도 역시 FA 대상자더라고요. 저는 김천 성무. 정현철의 FA 명단을 보고 네. 이거는 선수한테나 팀한테나 다행이다. 왜요? 뭐 정현철도 이제 뭐 워낙에 좀 서울이 소문으로는 선수 안 보내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탈출할 수 있다? 그니까 그거에 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정현철이 높아 보였고, 음. 근데 뭐 다행히 FA를 풀렸다니 뭐 K3나 K4 가서 뭐 폼 올리고 이러면 이제 뭐 다른 뭐 팀들이 뭐 오퍼 오지 않겠어요? 나름 자유계약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건 정현철한테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K2에서 만약에 이 선수가 군대를 안 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음. 저는 이부 리그에서 충분히 노려볼 법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일단 뭐 이부 리그에서도 활약도 했었고. 예, 아니 정현철이 이래 보여도 나름 김종부 시절에 2부 리그 승격 주역이에요. 맞아. 맞죠. 나름 박지수, 최영준이랑 같이 뛰었고. 우리가 정현철 선수 데려왔을 때는 정현철 선수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래도 좀 평가가 괜찮았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정원진 데려올 때 그래 그치. 그때 잘했던 그때도. 애 2명 다 데리고 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했지만 음. 그쵸. 정현철 선수는 뭐 방금 말했던 김원식 선수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세발라님 말씀처럼 김원식을 내보낸다 그랬는데 정현철을 남긴다고 한다? 이거는 모독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세 역전이야. 이게. 근데 저는 근데 이게 우리 팀 입장에서 그런데 이적 시장 입장을 보면은 정현철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김원식보다. 왜 나이가 어려서? 나이도 어린 것도 있고 사실 19 시즌은 그래도 좀 했거든요. 정현철이 센터백도 어느 정도 뛰어줬고 미드필더도 몇 경기 좀 뛰어서 물론 그 뛰긴 했었고 근데 20 시즌에 정현철은 뭐 사실 거의 실패한 시즌이긴 하지만 근데 몇 경기 미드필더 나와서 정말 못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능력치 분배로 따지면은 김원식 선수보다는 정현철 선수가 좀 더 미드필더스럽긴 하죠. 좀 더 저는 육각형에 가깝지 않나 정현철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정현철이 조금 더 그냥 유리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음.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W로 네, 두신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정현철 선수는 여기서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로서 그 다음 선수는 한찬희 선수인데 저는 사실 한찬희 선수도 별로 그렇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5로 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5로 줬다고 해서 한차리 선수를 뭐 안 될 선수다 이게 아니고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박진섭이 4-2-3을 쓴다면 이제 한승규 롤에 이제 한찬이를 쓸 가능성이 높죠. 음, 음. 그 자리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자리가 고민이 많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것까지 더 지켜봐야지 한찬희 선수에 대한 더 이제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뭐 제2의 기성용 소리 듣던 한찬희 선수가 진짜 기성용 선수 튜터 좀 받으면서 능력치 좀 뽑아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번 시즌 올을 줬습니다, 저도. 너무 못 뛰었어요. 한창희 선수가. 그치. 한찬희 선수도 좀 올 시즌에 좀 잔부상 칠해도 많았고, 네, 12경기밖에 못 뛰고 그래서 아쉽네요. 네. 그래서 한찬희 선수는 좀 97년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조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미드필더 선수가 좀 한 시즌 동안 서울 팬들의 마음을 들어놨다 했던 선수인데, 한승규 선수를 놨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한승규 선수가 임대생이고, 이게 임대를 복귀를 일단 한다고는 하는데, 이 선수가 들리는 얘기로는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영입을 하려면. 딱 요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0억을 주고 데려와야 되냐? 그 정도는 아니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승규는 데려와도 전력 유지입니다. 그럴 바에 안 그거는 데려올 거지. 어차피 전력 유지인데 돈이라도 아끼자. 하지만 그걸 모르는 이제 서울 프런트는 이제 나성호의 그 돈을 지르러 하죠. 음, 음, 그래도 현상 유지잖아요. 내가 아는 서울 프런트는 나성호도 포기하고 권성윤에 투자한다. 저는 한승규 선수를 W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 시즌 활약이 W라는 건 아니고, 이 선수를 뭐 진짜 거금을 주면서까지 데려와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W로 놨는데, 한승규 선수가 올 시즌에 나름 그래도 여러 자리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건 역시 이제 뒤에 이제 두 명의 좀 수비적인 미드필더들을 둔 상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었을 때가 가장 좀 빛이 났는데, 사실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까지 돈값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활약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약간 반대인데 네, 그 기성용 선수가 뛰었을 때 네, 한승규가 왼쪽 윙으로 갔잖아요. 윙이 아니라 왼쪽 사이드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전 그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막 제가 막 주세종, 오스마를 기성용 셋이서 이제 공 돌리면 못 뺏을 거다. 그때 윙에서는 내려온다. 다시 패스가 뒤로 올 거고 다시 U자형 빌드업을 할게 될 것이다. 우리 팀은 했지만 한승규가 사이드에 있다면은 그 선수는 밀고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전진을 하잖아요. 드리블을. 그래서 저는 한승규가 꼭 공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미 있으면 좋겠지만 사이드에 가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공을 전진할 수 있는 선수다. 그 말은 기성용에게 맡겨놓는 거네요, 또. 그렇죠? 한승규 선수가 그 왼쪽 윙어 자리, 그러니까 왼쪽 측면으로 나온 경기가 그 인천전 경기 말고도 꽤 몇 경기 있잖아요. 근데 슈퍼매치 때도 사실 있지 않았나요? 그때 그쵸, 기성용 슈퍼매치 들어오면서. 때도 네. 막판에 이제 그랬었고, 근데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좀 빛을 보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나 최적의 포지션은 가운데 공미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10억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10억 얘기도 물론 지금 얘기 나와서 하지만 욘스가 한승규를 사달라 할 때 그때 10억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때는 한 자릿수였지. 바이아웃이 한 자릿수였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왜 북런트는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지. 그러니까 그렇지. 돈 좀 아끼려다가 마우링요 사오고 돈 좀 아끼려다가 한승규를 또 만약에 사올 생각이 있다는 것 같던데 사올 생각이 어찌됐든 음, 돈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그쵸.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항상 결정들이. 물론 지나고 나서 한 얘기라 좀 뭐 가혹할 수도 있는데 저는 10억이라면 저도 모금을 하겠습니다. 모금을 하는 방향으로? 네. 근데 저는 뭐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한승규라는 선수를 우리가 갖게 되면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승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무조건 써야 돼요, 우리는. 근데 박진석 감독님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스타일인가요? 아, 근데 뭐 쓰더라도 이 팀은 네. 4-2-3을 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수비수들이 일단 빌드업 능력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팀은 4-2-3을 하면 안 되고 4-2-3을 할 거면 뻥축구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서울이 뭐 높이에 뭐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선수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발동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서 지금 서울 형편에 그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저는 네. 한승규 선수가 꼭 아까도 말했지만 공미 아니더라도 왼쪽 미드필더도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꼭 4-2-3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선수라고 보는데 4-3-3의 왼쪽 윙어. 또는 4-2-3-1에서 또 왼쪽 뭐 윙어가 될 수도 어, 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가능은 한데 어쨌든 전북이 이 선수를 싸게 넘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항상 금액이 문제지. 네. 그래서 저는 재계약했으면 좋겠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맞아요. 네. 능력은 저는 S라고 확실하거든요. 이 선수가 저는 음, 어쨌든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주전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한승규 선수가 올 시즌 기여도 1위고요. 32명 중에. 그리고 그 경기당 평점도 7.3점으로 모든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7점을 넘는 선수예요. 진짜 그러니까 잘했어. 진짜 활약면으로 보면은 단연 탑인 거지. 2018 시즌 고요한 선수가 서울을 캐리했듯이 20 시즌은 한승규가 서울을 캐리한 셈이지. 근데 금액적인 것도 있고 저는 전북이 그냥 약간 팀 뭐 체질 개선해 보겠다. 그러니까 한승규 좀 뭐 바이아웃 금액 뭐 한 자리 정도로 제한을 했다. 음, 라고 하면 저는 복란트도 뭐 한번 노려볼 법한 금액을 생각을 하는데 두 자리다 음, 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비판할 수는 없겠다. 복란트가 못 싸운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한승규 대를 금액으로 제2의 패시티를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패시는 근데 27억 그래. 그거 하려면 복권 긁어야 돼요. 아니 뭐 그거는 뭐 패시티 연봉과 상관없이 우리가 후려칠 수 있는 금액만 생각하면 되지. 그 후려칠 수 있는 능력으로 한승규를 후려칠 순 없을까? 그거는 일단 전북이 일단 감독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선수에 대해 보수적이 되었고, 그치. 근데 우리가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많이 부족한 거지만 그냥 단지 우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만을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선수는 맞긴 하잖아요. 저는 딱 그냥 데려올 수 있는 딱 가능성 한 가지는 그런 썰도 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그 종식이 됐지만 음. 한승규가 처음 임대해 왔을 때 서울에 약간 그 임대 후 이적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썰도 잠깐 돌았잖아요. 네, 예. 그거 아니고선 데려올 방법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리 약정된 금액이 없다면 임대 초기 계약을 맺을 때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한승규를 떠나 보냈어요. 그렇죠. 사실 영입할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지. 그래서 한승규 선수까지 해가지고 미드필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망의 수비수와 골키퍼. 먼저 우리가 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수들은 좀 빨리빨리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네. 먼저 고강민. 저는 S예요. 제가 T죠? 네, 제가 고강민을 이제 T로 굳힌 이유가 있는데, 네, 아챔에서 치앙라이한테 졌을 때, 네. 그 고강민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치앙라이 선수들이 견제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근데 고강민이 전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음. 그니까 고강민은 딱 윤종규 백업이 적당하다, 지금은. 그럼 왼쪽은요? 응? 왼쪽엔 누가 서요? 왼쪽은 나는 양유민, 이태석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저도 T를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T를 놓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스쿼드 자원으로서 데려가지만 뭐 결국에는 언제든 헤어질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T를 놨었다가
그래도 고광민이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왼쪽 주전이지라고 생각해서 저도, S로 바꿨거든요. 저도 약간, ACL 경기를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음, 사실 은 양효민 선수를 ACL에서밖에 제대로 못 봤잖아요. 이번 시즌은 그쵸. 사실 거의 뭐 예, 짧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ACL 경기가 감독도 없고, 이게 참 정말 좀 보기 힘든 선수들도 경기하기 쉽지 않은 경기들이었을 것 같고, 대회가. 음, 그거 음, 참 그렇겠지만, 저는 그때 양효민 모습을 보고, 왼쪽을 맡길 수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내년 그렇죠. 시즌에는. 예. 결국에는 저는 고광민이라고 봐요, 아직도. 그래서 S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반대발 윙백이 탄압받는 시기를 생각합니다. 탄압은 받는데 어. 그렇다고 정발 윙백이 잘해야지 그러면. 맞아요. 정발 육비 잘해야지, 일단은 진짜. 정발 윙백이 선택의 폭이 넓다니까? 폭은 넓지. 그니까 그걸로 가야 돼. 고강민이 뭘 보여줬어요, 올해. 기본적인 스탯이 좋아야 그 정발인 게 메리트를 얻지. 아니, 저도 그냥 고강민은 당장 방출해, 이건 아니에요. 그냥 갈 거면은 정말 오른발 그 윤종일 백업으로 가야 된다, 이 입장이고, 고강민의 그 왼쪽에서의 보여주신 움직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강민이 올해 보여준 것도 별로 없고, 게다가 뭐 고강민이 지금 그 시즌 후반에 왜 딜을 받았겠습니까? 그 경기 막판에 그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D 받은 거지. 그 경기 내내 보여줬던 플레이가 D는 아니었잖아, 그래도.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렇다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반대발 윙백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애가 펩이고, 펩이 지금 칸셀로 계속 왼발로 쓰다가 지금 계속 성적 진짜 꼬라박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대발 윙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골라보시죠. 다음 시즌 왼쪽 수비수 고강민 대 양유민. 좀 고광민. 나는 차라리 윤종규를 수비에 집중하게 해서라도 양유민을 저 공격적으로 써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왼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더 수비적으로 헌신적인 미드필더를 넣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 양유민한테 별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서 고강민은 긁을 대로 긁어봤잖아요. 저는 ACL에서의 너무, 그러니까 양효민이 주전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회는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고광민이 주전, 양효민이 백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고강민이 주전이라고 내가 뭐 막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닌데 음, 저는 일단은 16년부터 이제 반대발 윙백을 보면서 너무 이제 반대발 윙백에 대한 그 의구심이 너무나 들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반대발 윙백을 쓰면서 뭐 지금 뭐 반대발 윙백 쓰는 게 뭐 콘테 이 정도인데 음. 뭐 그 콘테마저도 이제 뭐 영이나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다 꼬라박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고광민이 슈퍼매치 때 넣은 발 왼발이지 않습니까? 고강민이 왼발도 가끔 터진다 이 말이야. 왼발은 아예 못 쓰는 선수가 아니긴 아니거든요. 윤주태도 멀티골 넣었어 이번 시즌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아. 그래서 저는 고강민 선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로 놨다가 S로 바꾼 게 그래도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도 다음 시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까지는 오히려 관리를 해주면서 주전으로 써야 될 선수지 이 선수를 뭐 누구의 백업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저도 어쨌든 이 선수도 그러니까 김원식과는 차원은 다르지만 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선수다. 그치. 근데 그게 예,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다음 시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예, 해서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S를 줬습니다. 아니 꼭 백업이라는 게 뭐 그 귀퉁이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뭐 훈련에서든 근데 저는 근데 좀 확고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양효민보단 고광민이에요. 저는. 음, 예, 둘 중에 누구냐 하면 저는 고광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발 윙백에 대해서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의구심을 가진 게 취향. 너무나 몇 년 동안 반대발 윙백이 보여준 플레이가 너무나 뻔했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너무 읽기 쉬웠고 음,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 전혀 위협을 주지 못했었고 음, 오히려 상대 공격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발 윙백을 써봐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 하지만 다수결로 가시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만약 정발 윙백을 쓰고 싶다면은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왼발 윙백을. 그러니까 세발라님 의견은 좀 모험을 해서라도 그 양유민 선수를 기용하는 모험을 해서라도 예. 좀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아니 뭐 영입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죠. 뭐 음. 울산의 데이비슨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온다 해도 좋죠. 그래서 일단은 고광민 선수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일단 S를 가도록 하고 요거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되게 논쟁할 거리는 되게 많잖아요. 일단 아까 잠깐 나왔던 뭐 조용욱 선수 윙어냐 톱이냐라든가 뭐 이따가 나올 뭐 또 다른 선수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거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근데 고강민에 대해서는 다수가 저의 반대 입장에 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은 좀 시간 문제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공감은 사실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고강민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수년 동안 반대발 윙백을 보면서 너무나 안 되는 플레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래 답답함 그게 너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거지.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었군요. 아이 고강민을 누가 싫어해. 그래서 그 미소를 보고 누가 싫어해. 저는 그래서 이 반대발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선수가 김진야 선수입니다. 일단 다 5를 주시긴 네. 했어요. 근데 뭐 세발라님이 방금 고강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럼 김진야 선수의 최적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진현은 무조건 공격이죠. 그러니까 공격인데 오른쪽 왼쪽 아니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윙어로 써야 된다. 반대발 윙어는 뭐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이제 제가 피지컬 언급했으니까 김진현 선수는 너무 피지컬이 딸리니까 이번엔 또 근데 피지컬이 그- 문제야. 조금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음.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김진현 선수가 98년생으로 되게 또 어리기 때문에 이것도 음. 무조건 긁어봐야 되는 선수거든요. 아니 어떻게든 긁어야 돼요. 이거는 오른쪽 윙백으로 긁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안 되면 중앙으로도 긁어봐야 되고 어떻게든 긁어서 안 되면 보내는 거지. 아직 충분합니다. 아직 2, 3년은 더 긁어봐야 돼요. 근데 김진현 선수도 어쨌든 이게 또 방황할 시간이 그렇게 해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확실하게 어느 포지션을 주력 포지션으로 잡을지에 대해서는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 본인도 그렇고 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뭐 실력적인 면이나 장래성 부분에서는 뭐 이견이 없죠. 당연히 서울에서 만개할 수 있는 선수라고 다들 믿고 있고 그래서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도 5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양유민 선수인데, 사실 양유민 선수도 이제 이번 아챔 무대에서 좀 경기를 많이 뛰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많이 생소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왼발잡이라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좀, 그리고 아챔에서도 보여줬던 좀 수비력보다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침 모습 봤을 때 조금 경험이 없는 선수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약간 가끔 네. 수비할 때도 좀 실수가 좀 잦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울산 설령호가 어느 쪽이죠? 왼쪽이죠. 거기가 왼쪽이죠. 울산 설령호랑 달라요. 양유민이. 그러니까 울산 설령호를 보는 시각과 양유민의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약간 설령호는 그래도 주전으로서도 괜찮은 수비수라고 보는데 양유민은 아직까지 주전으로 쓰면은 이 선수가 좀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경기 좀 실수를 하면서 조금 실수를 하게 된 비난도 받겠죠? 이 선수가. 그리고 조금 우리 팀이 울산처럼 다른 포지션들이 좀 빠방해가지고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층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자리에서 1인분씩은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그래서 아직까지 양유민이 조금 주전 멤버로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다, 팀 상황이 지금. 근데 양유민이
대구한테 6대0 깨질 때 선발로 나와봤어요.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6대0 이상의 뭘 그거 이상의 교육이 더 있나요? 저는 약간 그렇게 터지면은 약간 그냥 이거는 다 같이 멘붕이 된 상황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문제야 라고 돼버리면 그러니까 계속 한쪽에서 빵꾸가 나면은 조금 이 선수한테도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도 조금 아직 어린 선수니까 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오.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송라드님 오죠. 말씀이 저는. 네. 충분히 그래서 맞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S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아직은 뭐 그냥 아챔에서의 활약 말고 활약? 뭐 그것 말고는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긁어봐야 된다 입장이고 이제 뚱라드님은 이제 약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약간 고강민의 경쟁자 이렇게 약간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네, 그쵸. 네. 그쵸. 저도 양유민 선수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뭐 사실 이태석 선수가 뭐 콜업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고강민 선수랑 양유민 선수에게 좀 적절한 출전 기회를 배분을 해주면서 왼쪽 라인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유민 선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유민 선수는 충분히 다음 시즌에 좀 이번 시즌보다는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기대도 갖고 있고 그래서 5로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가 이제 윤종규 선수인데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S죠. S죠. 네. 이거는 왜 풍사형이 오래 줬지? 이거는 좀 의아한. 그러니까 좀 뭐 윤종규 선수에 대한 평가 중에서 뭐 우리가 다 수비력을 인정하지만 좀 공격력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은데 아마 펜다 형님은 W를 주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펜다 형이 유독 그 어린 선수들한테 좀 평가가 좀 가혹하잖아요. 뭐 단톡방에서도 되게 어린 선수들한테 진짜 가혹한 평가들을 내리시곤 하는데 저는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윤중규 선수 이만한 오른쪽 수비수 없다. 그렇죠. 리그 내에서 네. 찾아도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굿밤자 이제 뭐 앞으로 더 벤투나 뭐 김학범을 뽑히게 돼서 더 성장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서울의 프랜차이즈까지 갈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을. 그래서 우리 굿밤자는 부동의 S로 선정하고 빠르게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선수도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현수 군면제. S죠. S죠. 뭐 이제 군면제에 아직도 젊고 그리고 서울 수비 중에 스피드가 있는 선수. 아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뭐 빨라. 집중력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스피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신줄 좀 잡으면 되지. 이거는 리더가 필요한 거지 황현수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득점력이 있지 않아요? 득점력이 있으니까. 또. 그치 스트라이커니까 또.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황현수 선수도 S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고 이 활약을 애매하게 잘한다는 것도 참 긍정적인 평가에 반영이 돼요. 어디 팔려나갈 정도로 활약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S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이 윤영선 선수인데 근데 저는 이거 윤영선 선수를 왜 영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갈수록 에이징 커브가 더 심하게 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윤영선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는데 이거를 미래 가치를 뭘 보고 영입을 할 수 있는지 뭐 FA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번에 뭐 윤영선의 FA 명단에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영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정료를 굳이 줘가면서 그 나상호 이정료도 아끼면서 곤란하다고 이렇게 약간 기자를 통해서 엄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서울한테 윤영선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정료를 줘가면서까지 데려와야 될까요? 저는 저도 뭐 여기 쓰긴 썼지만 지금 센터백 매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센터백을 지금 구하긴 구해야 되거든요. 어찌 되었든. 예. 구하긴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호주산 센터백을 지금 데려온다고 하면은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국내에서 구한다면 지금 매물이
누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저는 데려오면 데려오는 건데 비싸게 데려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무리하게 지출하면서, 그러니까 울산이 그냥 좋게 빠이빠이 해주면은 뭐 그럼 진짜 베스트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수를 사긴 사야 되는데 딱히 마땅한 음. 매물을 찾으라고 하면은 저도 마땅한 매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해외가 훨씬 시장이 넓고 이제 아니 그거를 이제 맡기는 거는 이제 스카우트한테 맡기는 거고 어차피 음. 망해와서 별로 기대는 안 되는데 어차피 그걸 맡길 거면 스카우트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찾을 거면은 국내에는 없어요. 뭐 우리가 조유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해외 뭐 호주든 뭐 세르비아든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아시아 쿼터로 좀 이렇게 센터백 루머가 좀 들리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만약에 진짜 비싸게 주고 살 거라면은 그 돈을 뭐 진짜 뭐 호주산 센터백 사는데 보태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선수를 사온다든가 그런 쪽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굳이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커요. 네. 윤영선의 영입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워낙에 센터백들이 이제 뭐 김광석이라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거 저희가 잘 봤잖아요. 곽태희. 그렇죠. 1년 1년 갈수록 훅 갔잖아요. 음, 그니까 저희도 그거를 봤는데도 윤영선을 산다? 저는 그거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데 윤영선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 의견은 윤영수 선수를 그냥 조용히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합의를 보는 걸로 하겠고요. 뭐 다른 데 뭐 관심 보이겠죠. 근데 그게 서울은 아니길 바랍니다. 음, 물론 서울에서 뭐 수고했죠. 뭐 힘든데도 뭐 팀 나중에는 뭐 저희 뭐 든든한 4번 뒤를 이어서 수비 잘 보좌했고 고마운데 여기까지일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네. 혓바닥이 길어? 응?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윤영선 선수는 참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뭐 인사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김원균 선수인데 참 김원균 선수도 서울에서 있는 시절 동안 자꾸 평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부상이 너무 컸죠. 저희의 평가는 일치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 T로 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시즌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아체엠 경기를 통해서 경기장에 복귀는 했기 때문에 한 다음 시즌에 주전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상태고 다음 시즌에 뭐 간간히 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폼에 따라서 그 뒤에 거치를 좀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T로 놨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원규 선수는 다음 시즌에 일단 다시 한번 폼을 체크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우리의 또 미래라고 평가받아왔던 김주성 선수. 그러니까 저는 김주성이 터진다면 사실 센터백 영입은 그래도 필요하겠네요. 아니네. 김주성이 터지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주성이 터지면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김주성, 황현수 조합이 잘 돌아간다면 사실 근데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5예요. 그래도 저희도 다 5를 줬는데 왜냐면 올해 너무 부진했잖아요. 김주성 선수가. 근데 저는 또 그것도 좀 그런 게 좀 작년에 김주성이 너무 기대치를 키워놓지 않았나. 그렇죠. 사실 올 시즌 모습도 뭐 잘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평가를 들을 정도의 활약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약간 그 소포머 징크스가 왔다 생각하고 음,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못했던 경기도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있잖아요. 김주성 선수한테는. 그렇죠. 이제는 좀 전지훈련 때 좀 새롭게 이제 박진석 감독한테 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자신을 증명해 보일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특히나 또 서울이 지금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다음 시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만큼 또 든든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일단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사실 에드가한테 밀리지 않은 뚝배기였거든요. 그때 대구전 때도 봤을 때. 예,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네. 키가 크니까 또 그래서 저는 진짜 제일 기대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세종 선수가 거기 나갈 걸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럼 이제 6번 6번 가져가는 거잖아요. 마음 편히 마음 편히 나는 달고 거니까. 어, 네,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김지성 선수는 5 장래성으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센터백 마지막 자원인 차호연 선수입니다. 저는 차오연 선수를 센터백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네. 저는 이 선수가 원래 뛰던 자리에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수비형 미드필더? 네, 차호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그렇고 센터백도 그렇고 뭐 왼쪽 풀백 자리도 뛰었다 그러고 사실 거의 좀 비슷비슷한 비율로 출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대학 무대에서는. 근데 왼쪽 풀백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네, 일단 그거는 좀 제껴두고 네, 그건 진짜 좀 제껴두고. 그냥 저는 차오연이 그냥 왼발 쓴다는 이유로 5로 뒀어요. 왼발잡이가 그렇게 이 팀은 너무 어, 우양적이야. 그렇지. 그래서 저도 차호연 선수가 사실 뭐 올 시즌 간간히 나왔을 때 썩 만족스럽게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데뷔전인 걸 감안하고 뭐 몇 경기 안 뛰어본 선수인 걸 감안했을 때는 아직 나이도 98년생이다 보니까 좀 뭐 충분히 기회를 줄 만한 자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저는 정말 수고한 시즌인 것 같아요.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저기 지금 뛰었는데, 고생 참 많이 한 선수 중 아닌가, 이 선수도. 그 데뷔 시즌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네. 사실 ACL 경기에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욕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음. 과거고 워낙에 감독도 없고 이러니까 뭐 어떠한 동기부여도 찾아볼 수 없던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퍼포먼스만 보고 음. 평가해도 늦지 않다. 예, 저는 그냥 또 비교했어요. 김원균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더 기대가 된다. 그래, 일단 예, 세발라님 말씀처럼 왼발잡이는 귀해. 맞아요. 한국에선 덕이에요. 수원은 왼발밖에 없는데, 거기는 너무 몰렸네 또. 진짜. 또 왼발이 너무 몰렸네, 거기에. 아니 지금 인천에 뛰는 김성주가 그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고 또 인천에서 또 관심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런 뭐 썰도 돕니까. 왼발잡이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치. 왼발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니까 우리는 이태석을 어떻게든 키워서 그치. 이거는 뭐 어디 보내든 이거는 키워야 돼. 이태석 선수는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뭐, 물론 다음 시즌 콜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차호연 선수도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5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센터백, 그러니까 수비수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골키퍼 두 선수 남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이것도 우리가 굳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려다 보니까 논쟁을 자꾸 일부러 붙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상훈 선수. 저는 약간 이거 좀 깔끔하게 네. 그냥 넘버 원, 넘버 투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유상훈과 양한빈. 사실 그치, 마음 같았으면 둘 다 남기면 좋긴 하지. 근데 진짜 그 누구도 떠나보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맞아. 왜냐면은 두 선수가 그 잘하는 게 다 있어. 근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발언하자면은 우리 팀 상황에서 음, 둘을 데리고 있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니까 저희에게는 이제 청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백종범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어쨌든 뭐 한 명이 에이스고 한 명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원 이렇게 넣어놓는 게 그치. 대부분이잖아요. 울산은 아니지만. 아니면 완숙한 베테랑이라든가. 근데 저는 두 선수를 위해서도 둘 중에 한 명이 좀 주전을 확고하게 먹을 수 있는 팀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양한빈 선수가 조금 더 가네요, 마음이. 저도 양아비 선수가 조금 마음이 가긴 가요. 이거는 아마도 뭐 양한빈 선수가 이제 최근에 닭주전이었으니까 저는 근데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유상훈 선수가 이제 연수 시절에 뛸 때 약간 눈에 안 보이는 그 잔실수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그치. 있었으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깝도 좀 많이 안 보여서 저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깝 점수가 빠졌어. 그래서 유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서울에서 했고, 뭐, 그 군복무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서울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적을 한다고 해도 타팀에서 뛰는 모습이 잘 상상을 안 가지만, 그래도 저는 두 선수 중에서 뭐꼭 누구 하나를 남겨야 된다면은 양한빈 선수를 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이거는 모두의 공통된 의견일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도 페널티킥 나오면은 유상훈 선수가 그리워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양한빈이 PK를 박는 걸 못 저는 받긴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리그 그러니까 ACL권 도전하는 팀이라면은 유상훈이 좀 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팀에 맞는 키퍼는.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을 아무리 회로를 돌려도 양한빈이 좀 더 우리한테 맞는 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상훈은 저는 약간 어, 양한빈보다는 그 수비 지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컨트롤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그 뭐죠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방 능력만 따져봤을 때 양한빈이 더 뛰어난 건 맞는 것 같고 유상훈보다. 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더 많이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양한빈이 좀 더 역시 위기엔 양한빈이라고 풍삼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팀 상황이. 그쵸. 근데 양한빈이 진짜 잘 나갈 때 국대 서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때가 그쵸. 2018년이었죠. 2018 시즌. 예, 그때도 우리가 참 잘했었는데. 18 시즌도 그렇고 20년에 저희 약간 잘 나갈 때 잘 나간 적이 그때도 양한빈이 워낙에 있었구나.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골키퍼 자원에 대해서도 뭐 루머로는 조금씩 뭐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결국에 누가 남고 누가 떠나든 혹은 둘 다 남든 우리는 참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다시금 되돌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은 어느 팀에도 꿀리지 않는다. 음, 진짜. 우리의 거의 유일한 자랑 중 하나인데 예. 그래서 저는 두 선수 다 뭐 서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활약이나 기대치만으로 보면 사실 두 선수 다 뭐 충분히 저는 S를 받아도 뭐 되는 선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자랑거리죠. 네. 그래서 그렇죠. 서울이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랑거리 중 음,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2020 시즌 스왑 분석을 한 선수 한 선수 얘기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녹음 시간을 너무 초과를 해버려가지고 요거에 대한 분석은 미래의 전격 서울 사람들에게 좀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뭐 이의 제기하실 거 있으면은 받는 걸로 하죠. AS로 하면 되겠구나 다음 AS 하면 주를. 되니까. 예. 그 네. AS를 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에를 좀 짧게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녹음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지금 다들 많이 피곤한 상태라서 오늘 녹음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 방송에서 뭐 스왓 분석에 대한 AS를 하든지 조금 보충할 사항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반영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녹음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늦은 시간까지 녹음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둘의 똥라드. 세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